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학기 피드백을 하고 2학기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1학기 피드백을 보도록 할 건데요. 1학기 피드백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과제로 나갔던 수업 만족도, 수행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1학기 과학비 수행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은 5와 4는 지금 만족한다 라는 것을 뜻하고요. 3은 그냥 보통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타내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과학비 수행평가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고 선택해 줬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수행평가로 진행하는 것 혹은 1학기 수행평가 형식이 좋았다라는 의견과 달리 다른 의견들이 좀 있어서 같이 보고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미안해요. 자, 어렵겠지만 실험 수행이 효과적일 듯 합니다. 자, 실험 수행 평가에 대해서는요. 원래 선생님도 매년 실험 수행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부에서 되도록이면 모둠을 하지 말고 개별로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실험같이 어떤 특별시를 사용하는 거는 방역 지침을 좀 따라야 된다. 되도록이면 교실 밖에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것이 1학기 초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학기에는 실험 수행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2학기에는 어떻게 될지는 미정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나도 안 알려줘요. 자, 그 다음에 수행 보기 전에 수업의 수행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되게 좀 당황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어디 봅니다 라고 과제 때도 다 적어줬고 페이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수업 때 했던 거 그대로 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때 했던 거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수행평가도 객관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요. 기말고사는 지필평가고요. 수행평가는 수행평가입니다. 과정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너가 얼만큼 수업을 이해했고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고요. 기말고사는 말 그대로 학기 말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필평가예요. 이거는 학기 말에 너가 얼만큼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니? 라는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행평가는 객관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럴 생각은 1도 없어요. 따라서 수행평가는 지금과 같은 형태 혹은 이전 2학년 때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에 서술형이 없으니 지금처럼 수행에 서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생각과 굉장히 동일해요. 지금 수행평가에 서술형을 넣은 이유는 지필평가에 서술형을 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시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서술형을 넣어서 시험 시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려는 선생님의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만 수행평가가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수행평가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어요. 온라인에서 수행평가 진행하고 싶고 온라인에서 수업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생기부에 적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쌍방향,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이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선생님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야만 수행평가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하지 말래요. 자, 과학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풀이를 써보고 그것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현재의 방법 좋다고 생각합니다. 2학기에 여건이 된다면 모둠으로 함께 진행하는 수행평가가 있어도 즐겁게 참여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안 그래도 선생님이 좀 고민하는 게 모둠으로 진행하는 수행평가인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얼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모둠 수행평가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들의 2학기의 등교 주간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둠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둠으로 하고 싶은 게 원래의 선생님의 마음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같은 것도 수행평가에 반영해봤으면 좋겠어요. 활동 같은 것도 수행평가에 반영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러면 선생님도 그때그때 점수를 나누어서 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안 나와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험 봐서 바로 점수 내서 바로 점수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현재 여건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진행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학기는 이제 어떻게 등교를 하냐, 교육부가 어떻게 지침을 내리냐에 따라서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과 좀 비슷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
선생님도 지금 좀 최대한 여러분들 부담 안 주려고 하는 평가를 좀 지향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혼자 하기 때문에 친구들 도움도 없이 집에서 고분분투하면서 하고 있는데 부담 주는 수행평가는 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부담이라고 느끼는 거는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말고사 난이도. 자, 기말고사 난이도는 어땠다? 오,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통이에요. 지금이 좋아요. 선생님, 지금처럼 내세요. 라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좋았어요? 나도 좋아. 난 너희 평균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면 잘 볼수록 선생님은 기분이 좋지 절대 뭐야? 얘네들 기분 나빠. 절대 만점밖에 못하겠어.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본다고 해서 선생님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형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노상태 선생님이랑 작년에 과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원 수련 100% 시험을 봤잖아요. 오랜만에 선택형을 봐서 그런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굉장히 매우 만족한다라고 표현한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형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커서 지금처럼 해달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의견들에 대해서 보면은 또 과학 B는 문제를 공개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솔직히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불만이 없지? 라는 생각을 좀 했다 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했습니다. 미리 알려주니까 더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어떤 형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매우 선생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아니까 공부만 하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부만 하라고. 그것만 공부해서 공부 좀 해줘. 플리즈. 알겠지? 사랑해. 자, 그러니까 제발 공부를 좀 하면 된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알려주시는 것이 뭔가 더 의욕이 생겨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의욕이 생겨났다는 거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하면 되겠다라는 선생님의 그 의도와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친구였어요. 고마워요. 사전에 문제를 알려주어도 문제수가 그렇게 적지 않아 지금처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선생님이 조금 고민했던 게 문제를 알려줬는데 문제수가 많은가? 적은가? 그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더 알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덜 알려줘야 되는지. 근데 너무 적게 알려줘도 거기서 문제가 얼마 안 나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변형하기도 좀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준까지 문제를 주는 게 좋을지가 굉장히 고민됐다가 막판에는 좀 문제수를 줄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의 의견이 선생님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변형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변형하면 너희들이 문제를 못 풀까봐 걱정했어. 잘 풀었지 얘들아? 그리고 사전에 알려주셔서 다 맞은 것 같다. 과학 B는 만점인가 봐요. 고마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았다 이렇게 의견을 주면 나는 되게 좋지. 굉장히 고마워. 왜냐? 다 맞으라고 낸 문제거든. 자, 그러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기가 공부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의견을 준 친구들은 사실 과학 B를 공부했고 그 결과 선생님이 정말 노력해서 시험 문제를 쉽게 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는 친구들인 것 같아서 좀 고마워요. 사실 과학 B는 형성평가와 정말 그대로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처럼 사전에 문제를 알려주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놀래라고 낸 거 맞아요. 과학 B 형성평가 그대로 냈지? 나 구라 안 쳤다? 거짓말 안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좀 믿고 내가 말하는 것 좀 믿고 그대로 좀 따라와줘 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좀 노력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한 사람만 성적이 잘 나오니까 좋은 것 같다. 맞아요. 사실 공부를 한 사람은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를 좀 부족하게 했다던가 사전에 선생님이 진도 나갈 때 미리미리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사실 좀 빠듯했을 거예요. 답이 형성평가 시험에 각각 다르게 나와서 형성평가는 유형표로 풀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형성평가와 시험이 답이 같으면 안 되죠. 왜? 형성평가 답을 외워서 시험 문제를 풀려면 그건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당연히 답이 다르게 냈고요. 보기도 약간씩 변형을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이 문제를 이해하면 된다는 생각에 안 하던 공부도 하여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매우 매우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 너무 좋아. 생각에 안 했던 공부도 하여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여기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공부를 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다라는 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성취하는 그 성공 경험도 느껴보면서 동시에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선생님의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말 선생님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러면 2학기에는 어떻게 평가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조사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40% 혹은 50%로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높여달라고 했었어요. 사실 이번에도 선생님이 좀 40%를 할까? 20% 너무 적지 않나? 이 생각을 고민했다가 너희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활동을 거의 안 했는데 수행평가만 많이 보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20%를 좀 내렸는데 확실히 비율 반영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객관식 시험 100%라고 했고 이번 시험에 평균 점수가 70점을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부담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들도 저랑 김상수쌤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수행평가 비율을 조금 높이고 싶다. 적어도 40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더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평가 반영 비율은 선생님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과 선생님들끼리 같이 얘기를 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 이 의견을 말할 때 수행평가 반영 비율 좀 높여봅시다 라고 좀 더 강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학기 수업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대부분의 친구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가 봐요.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좀 좋은가? 내가 직접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사실 선생님이 조금 지쳤어요. 뜬금 고백이긴 한데 나도 좀 이제 힘들어. 그래서 좀 EBS 강의까지는 솔직히 할 생각이 없고 그건 선생님이랑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그냥 그쪽이랑 선생님이랑 추구하는 방식이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밴드나 유튜브 오타나네?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해서 좀 실시간 수업을 해볼까? 선생님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막 얘들 안녕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막 써주고 이러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많이 없네요.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해서 보고 싶을 때 보고 다시 보고 이런 걸 좀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력할게 얘들아. 영상 편집을 점점 힘들어하고 있긴 한데 왜냐면 본업이 지금 교사지 영상 편집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선생님은 영상 편집을 잘 못한단 말이야. 난 기계치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좀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 선생님 좀 힐링하고 다시 이제 파이어 해서 열심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과제는 주로 구글 퀴즈를 활용했습니다. 자, 2학기에도 원하는 형태를 골라주세요 했을 때 구글 퀴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구글 퀴즈는 지금처럼 하는 거를 되게 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과제를 안 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링크를 직접 문자에다 싸서 당장 해 라고 보냈죠. 당장 하라고 보냈는데 그랬을 때 조금 많이들 해주셔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좀 구글 퀴즈를 편해하는 것 같은데 일부 친구들이 지금 활동지 혹은 교과서를 풀고 사진 찍어서 인증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고민이긴 해. 사실 선생님도 좀 상수쌤이 좀 이런 거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고 인증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너희가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할지 말지가 좀 고민이긴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사진 첨부를 안 하고 자꾸 올려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해볼게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인증하는 거를 선택한 친구들 좀 있었는데 사실 선생님은 활동지나 교과서를 풀고 사진 찍어서 인증하는 것보다는 노란색 다양한 활동을 하고 영상 및 사진 촬영하는 것을 통해 인증하는 게 좀 좋았어요. 왜냐면 너희 2학기 때 했던 구술평가 기억하니? 전정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할까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아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2학기 때는 그럼 윤지영 선생님과는 과연 무엇을 배우나? 라는 것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현재 2학기 때 교과서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4단원과 5단원을 진행을 할 거예요. 4단원은 자극과 반응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감각기관과 신경계와 호르몬으로 나뉘어져요. 감각기관은 크게 오감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할 건데요. 예를 들면 후각, 시각, 청각,
피부 감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각.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여기서의 이제 구조를, 감각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얘 달다, 달콤하다, 짜다, 시다,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자극을, 그 감각을 느끼는지 그 경로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와 호르몬에서는요, 우선 신경계와 호르몬 각각 나뉘게 되는데, 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게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뇌, 척추 안에 있는 척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신경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다음에 호르몬을 배우는데 이 호르몬의 종류를 다 외우진 않아요. 옛날에는 좀 외웠었는데 이게 다 고등학교 내용으로 올라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호르몬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 정도로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5단원에서는요, 생식과 유전이에요. 이 생식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전 파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이 고등학교 내용에 비하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 생식과 유전 파트가 거의 고등학교와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생식 파트에서는 크게 체세포 분열과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배우고요. 제일 중심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고요. 그 전에 이렇게 체세포 분열, 세포 분열이 갖는 필요성과 의미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감수 분열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제 수정란이 어떻게 개체, 즉 하나의 동물이 되는지, 동물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인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배우고요. 유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유전에서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멘델의 유전 원리, 유전 법칙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왜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는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식과 유전 파트는 선생님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단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중요시 하냐면 이걸 잘 공부를 해둬야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 너희들이 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강한 마음으로 조금 어렵진 않아 사실 얘들아. 전에 선생님이랑 했던 물리 파트보다는 덜 어렵거든. 그래서 거기보다는 좀 더 재밌고 좀 더 우리 몸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우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평가 안내를 솔직히 지금 해주고 싶긴 한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라서 막 정확하게 얼마야? 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그럼 먼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수행평가는 지금 현재 20%를 원래 1학기 때 했는데 2학기 때는 현재로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약 40% 정도로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40%는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미정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수행평가 몇 점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를 좀 더 이게 정해진 거구나 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행평가는 당연히 40%인데 이때 항목이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시험 보는 횟수, 수행평가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 배점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증가했다 해서 수행평가 자체를 엄청 많이 본다는 개념보다는 약간 수행평가 하나 볼 때 배점이 커진다던가 혹은 중간 단계들이 좀 많다던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필평가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선택형 100%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다가 서술형을 원래 넣으려고 했었어요.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선원수령을 무조건 지필평가 혹은 수행평가에 넣어라 라고 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술형을 수행평가에 넣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지필평가에 넣을지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선택형 100%로 갈지 혹은 선택형 80%에 서술형 20%로 갈지 혹은 선택형 50%에 서술형 50%로 갈지는 미정인 상황이긴 해요. 이거는 시험 전에 확정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건데 현재로서는 100%는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이 말인 즉슨 이 서술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등교 횟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등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서술형을 많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등교를 안 하면, 못하면 당연히 선택형 100%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지필평가가 전체 다 선택형으로 가게 된 거는 기말고사 끝나고 여러분들이 학교 나오는 일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동아리 있었잖아요. 일부 동아리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요. 몇몇 동아리들은 전체 다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지가 않잖아요, 형평성이.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가 0%로 결정이 난 거였습니다. 자, 그럼 2학기 때 등교 주간이 결정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평가가 결정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미정인 이유는 교육부가 안 알려줘서입니다. 자, 모든 거는 학교 탓이 아닌 교육부가 안 알려줘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빨리 알려주고 싶은데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선생님은 플랜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플랜 3가지를 어떤 걸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도를 나갈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잘 지냈다가 방학하고 계약해서 진행하는 거 맞춰서 그때그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되는 대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학기에 대해서 간단한 정말 쥐꼬리만한 정보만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교과서 안내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교과서 나간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방학 끝나고 계약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